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64페이지 비만의 원인과 다이어트 방식 오늘 보겠습니다. 체질에 관련된 것은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더 강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격용론 그 1권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다뤘습니다. 주보법으로 논하는 방법을 반드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여기 읽어보시고, 비만을 우리가 볼 때 태극점은 오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토로 보죠. 십신으로 볼 때는 각 좀 다른데 인성이나 식상을 위주로 봅니다. 여기 지금 이 팔자들은 주로 토를 중심으로 본 팔자들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성, 우리가 팔자 중에서 운동성을 태극점으로 볼 때는 십신로는 식상을 중심으로 봅니다. 비만을 볼 때 태극점은 주로 체희용을 보죠. 체. 그래서 인성이 중심이죠. 오행으로 볼 때는 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는 살집, 피육이라고 하죠. 살집 이런 것이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질병 등 어떤 신체 관련 문제는 체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행이 주인데 오행은 주로 선천적인 요소를 보는 거고요. 십신도 물론 보조로 보지만 십신도 선천적인 요소를 보기도 하지만 주로 십신은 후천적인 요소를 봅니다. 비만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이런 정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7예제 경신, 경진, 개축, 무호. 토가 무겁죠. 토를 중심으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팔자에 식상이 없다. 식상은 목인데요. 그리고 천간에 투관하지도 않고 지지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지장간 진중에 있는데 그건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장간은 주로 육친성을 논할 때 주로 보기는 하고 그 외에 암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지장간을 논하지만 대부분 지장간은 그냥 작용 관계상에서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상이 없고 인성이 무겁다 그러면 아까 식상 운동성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운동성. 그래서 운동성이 없다. 게으름, 나태. 우리가 인성이 무거운 사주를 볼 때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의타심이 강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계략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봅니다. 개수가 3월에 생해서 진토가 등령하고 지지는 축오가 상조하며 천간에 또 무토가 투출하니 토가 두텁다. 토는 살집이죠. 육을 대표하니 토가 두터운 것은 신체상에 살집이 상당히 많은 것, 즉 선천에 살이 찌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하 사례에서는 모두 오행 토로서 명주가 선천 비만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십신호는 비만을 논하지 않죠. 식상은 운동성. 네, 말씀드렸잖아요. 비만을 볼 때는 십신로 논하는 것보다는 우선 먼저
오행 토로서 논하는 것이 체계상 그리고 이론 체계상 더 타당하죠. 년월천간에 인성이 모두 투간에 있죠. 그리고 년지 또 인성이죠. 그래서 정인도 약하지 않다. 정인이 왕하면 식상이 있든 없든 모두 식상을 극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상이 머리를 내밀기 힘들죠. 식상은 운동성인데 운동성이 극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성이 과다하거나 식상이 없거나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운동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운동이 부족한 상황은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고 식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인성이 무거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인성은 약한데 식상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것도 운동성이 약하긴 한데 인성 때문은 아니죠. 한 사람이 본래 비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살이 안 찌는 것이 이상하죠. 이모년 기후월에 감정하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인성이 귀신이라는 거죠. 인성이 귀신. 비만의 원인은 이 팔자의 비만의 원인은 선천에 식신이 없기 때문인데 에너지 일정의 가설에 비추어 보면 없는 상태로서 일종의 평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팔자는 식상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불균형인 상태로 그 상태에서 평형이죠. 이미 이런 상태로 균형이 잡혀 있으니 이것은 명주가 식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비만은 일정 부분 정상이다.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피사의 사탑이라고 써놨는데요. 피사의 사탑은 뭐 어떤 이유로든 계속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한 뭐 15도 정도까지 지금 기울어졌다고 그래요. 이걸 무슨 탑이 똑바로 서 있는 게 물론 정상이죠. 그런데 이걸 정상으로 돌리려고 억지로 받쳐서 세우려고 하면 이 사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기울어진 상태가 어떤 새로운 균형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십신이나 오행이 결여됐다고 해서 불균형 사주, 오행 구족격이 뭐 좋고 불균형인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균형 상태로 새로운 나름대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팔자를 보면 됩니다. 정축, 정운, 이모년에 개묘월 한 친구가 계속 그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때는 거절했죠. 갑진월에 다시 이 명주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명주는 마다하지 않았다. 개묘, 이모년, 개묘월, 임개수가 모두 있죠. 이것은 비겁이 있는 거죠. 친구 관련된 문제, 비겁. 친구 관련된 문제가 드러나는 월이긴 하죠. 이걸 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법으로 보면 경신, 경진, 개축, 부호. 격신은 임수, 용신은 경금, 개수, 가신을
견제하는 기토와 정화가 청용신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격신이나 나머지 뭐 청용신 이런 것들이 같이 투간해서 만약에 합의되는 관계라면 같이 투간하면 불길하겠죠. 뭐 합류되고 머문다고 해도 어쨌든 그 활동력에는 그 지장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투간했을 때는 좋지 않다. 정축운이 되면 정화는 재성 희신이죠. 축토는 또 기토니까 칠살 희신입니다. 축이 그런데 같은 동주에 있어서 정화를 손상합니다. 그러면 돈을 까먹는다. 이렇게 되기 쉽겠죠. 임오년, 임수는 격신, 겁재, 요연 확장, 조력자 확보 등이 가능하다. 또 오화도 희신이죠. 계묘월은 임수의 구간이지만 혼잡하다. 계수는 기신으로서 정화를 극하는데 임수가 정화를 합하죠. 따라서 정화가 보존되니까 금전이 지출되지 않는 거죠. 갑진월은 임수를 약화시키니 계수가 정화를 극하여 끓이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들어주고 다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리해보면 정축운이 오면 재성은 본래 이 팔자에서는 오정화와 병화를 맑게 제거해주는 임수가 재성을 보는 글자입니다. 임수가 손상을 받을 때 재물도 손실이 있겠죠. 대운 정화는 재성이고 임오년이 오니까 정임합을 이루죠. 아까 격신과 청용신이 동시에 투간해서 합을 이루면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파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오년 6월을 보는 거죠. 6월. 계묘월은 시간 무토를 합합니다. 무토는 이 팔자에서는 기신이죠. 그래서 겁재가 와서 기신인데 시간 무토를 합해서 임수 격신이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계묘월은 좋은데 갑진월이면 임수를 갑목이 설하고 또 무토는 임수를 극하죠. 그래서 재성의 태극점인 임수가 극설을 당하는 겁니다. 좋지 않겠죠. 그래서 무토가 해소가 되고 임이 손상되죠. 그 다음에 정화는 계수가 손상합니다. 갑진월은 그래서 좋지 않다. 인성이 많으면 운동이 부족한 거죠. 식상이 많으면 많이 먹는 겁니다. 인성이 많으면 식상이 부족하니까 운동이 부족하고요. 그 대신 인성은 주로 우리가 흡수하는 어떤 기능을 말하기 때문에 흡수가 많은 것 같지만 영양가 있게 흡수를 못하는 거죠. 식상이 많으면 우리가 이것은 식당은 배출하는 겁니다. 배출. 그런데 많이 배출한다. 많이 먹지만 또 많이 배출한다. 오행은 선천, 변경 불가. 십시는 후천, 변경이나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팔자도 토가 무거운 경우입니다. 기미 정축, 을사 정축.
천간에 식신이 두 개가 투관했고 이때 식신이 극을 입어서 힘이 작고 또 식신 정화는 토를 생하니 먹어서 살이 찐다. 결국은 토가 피육이기 때문에 무겁고 하면 부정적인 측면, 살찌고 비만이 드러나는 거죠. 이명주는 을목이 축월의 출생, 지지에서는 미, 축, 사축으로 일편 토기이고 천간에서 정화는 기토를 생하니 일편 토기 외에 목이 와서 극하거나 금이 와서 설함이 없으니 전형적인 비만이다. 더구나 묘운이 끝난 이후에는 더더욱 날마다 살이 찐다. 토한 것 외에 살찌기 많을 수 있는 것은 선천적인 원인 외에 명국에 식신이 많은 것도 먹는 것이며 살이 찌는 원인 중에 하나다. 위의 57번 예제는 인성이 식신을 극하여 게으름이 동한다. 명리상호 두 사람의 비만 원인이 다른 것인데 두 사람의 살 빼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위에 인성이 식신을 극해서 인성이 많은 이 팔자의 명주는 인성이 식사는 극하니 음식을 적게 먹는 다이어트로 살을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성은 우리가 양분의 흡수입니다. 이명조는 식사의 극을 받음이 없으니 식욕은 여전히 왕하다. 따라서 음식을 줄이는 것은 불가하고 식상은 운동을 대표하므로 이명조는 운동으로 살 빼야 된다. 자, 음식을 우리가 한번 놓고 보면 비만의 원인이 인성이면 양분이 과다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감축한다. 투입을 조절하는 거죠. 습관적인 음식, 식상이죠. 그러니까 식도락 이런 경우는 식상이고 양분이 과다해서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운동 증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출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잘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식욕이 좋다고 해서 비만이다. 이런 것은 아니죠. 식욕이 좋고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 비만은 아니죠. 배출을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운동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배출을 늘린다는 것이고 그것은 식상을 완화하는 것. 식단을 조절한다는 것은 양분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성을 줄이는 것. 그래서 인성 감축하는 방법과 그것으로서 바로 식상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식상은 배출 운동이죠. 배출 운동. 이 두 사례에서 식신으로 먹는 걸 논할 때 명주는 에너지를 증강할 수 있다. 식신으로 먹는 것을 논할 때는 그 식신은 에너지를 증강할 수 있다. 운동을 논할 때는 에너지는 감소한다. 동일한 식신으로 언제 증강하냐. 오행을 결합해서 궁극적으로 희기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희기를 안 가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의 희기, 그 다음에 인성, 식상의 희기를 가리면 됩니다. 인성 기신이다. 인성이 많은데 기신이다. 그러면 살이 찌는 거죠. 운동도 안 합니다. 식상이 많은데 기신이다. 그러면 이 경우도 또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입맛은 좋지 않지만 운동을 안 해서 살쪄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주어법으로 보면 572페이지 앞에서 뒤에서 좀
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종재격입니다. 종신, 기토, 편재. 관살 중에서 경금은 희신입니다. 종격도 청신을 보기 때문에 무토를 설해주는 경금이 희신이죠. 경금이 작동하지 못하면 비만입니다. 대운에서 경금이 작동하지 못하면 비만이 온다. 따라서 비만을 무조건 토를 기준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 토성이 혼잡하고 거류가 미진하면 토성의 열성인자 중 하나인 비만이 영한다. 그 다음 팔자는 무오부오 갑자을 해. 이것은 수가 손상을 받는다. 토성이 기신이다. 이 팔자의 신체 자질은 상당히 좋은데 다만 이모년 후로 가자. 대운인 이제 경년에 전환되죠. 경년 여기 경년. 그래서 대운이 이제 신유운으로 바뀐 거죠. 신유운. 대운 신금이 을목을 극하고 임오년이 되면 임수가 나오는데 무토에게 극을 당해서 임수가 손상되어 짧은 시간 내에 비만이 된다. 인성인 희신이 손상되고 그런데 그때 토성 기신이 작용한다. 그렇죠? 인성도 비만, 음식, 운동 이런 거에 관련돼 있죠. 기신이면 다 부정적인 측면이죠. 토. 기신이면 살집이 두꺼운 것. 희신이면 오히려 토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 비만이 아니죠. 비만을 주신을 보면 희기를 가리면 좀 더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죠. 왜 임수가 손상을 입을 때 비만이 될까? 임수는 방광을 주관한다. 임수는 방광이고 개는 신장이죠. 콩팥. 다만 오행의 음양은 상호 표리이니까 비록 임수가 손상을 입어도 다만 그것은 신장에도 응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신장이 좋지 않으면 일종의 수종, 붓는 거죠. 수종을 형성하고 빠르게 비만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일종의 병이며 붓기, 수종이다. 이때는 비만이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가기도 한다. 주보법으로 보면 격신은 정화, 용신은 을목, 성용신은 병화를 제거한 임수, 간목 기신은 제거가 곤란합니다. 무토는 천간에서 희신이죠. 무토는 천간에서 임수가 없기 때문에 임수가 없는 동안에 이미 없는 한 경우죠. 오행의 희기로 보면 기토는 기신, 을목이 비만 억제 인자입니다. 신유운, 신금이 기신이죠. 임오년, 임수는 정화를 합하고 간목 기신을 생하여 을목을 혼잡한다. 오화는 자영으로서 을목에게 생기를 제거하지 못한다. 을목이 손상받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다. 그 다음 팔자는 또 수가 손상을 입는데 오행상 토가 기신인 경우입니다. 무오병진, 을묘, 기묘. 을목이 진월에 출생해서 양지집에 묘목을 얻으니까 을목은 신강하다. 만약 신강신약으로 용신을 취하면 상관 생재로 논한다. 그러나 이렇게 오행의 희기와 무관하게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것만으로는 왜 죽는지 모를 것이다. 홀명 선생은 오행의 희기, 즉 십간의 희기를 논한다. 십신의 희기는 일주중신법의 일부분이죠. 을목은 강하든 약하든 모두 수와 떨어져 볼 수 없는 것인데 화초, 수목은 수가 와서 자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자연의 이치다. 진 중에 개수가 바로 목을 기르고 개수는 진토 중에 장되어 본래는 토의 극을 받는 의미가 있고 투간한 병화는 오화의 통근에서 수기를 볶아서 말라버리게 하는데 그럼에도 금수 상조가 없다. 수원이 없는 거죠. 수원. 일편 목화토이니까 모두 수의 극설의 글자이다. 8편부터는 우리가 오행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텐데 양, 나눌 때 양은 화가 대표하고 음은 수가 대표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은 토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음은 수가 대표하지만 그 다음에 음은 목입니다. 이것은 토를 극해서 수를 돕기 때문에 그렇죠. 금은 수를 도울 때는 목을 제거할 때는 양,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오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선천에서는 목화가 양, 금수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작용관계를 볼 때는, 이걸 우리가 후천이라고 하는데요. 작용관계를 볼 때는 화, 토가 양, 수, 목이 그래서 팔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극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양기를 돕는 거죠. 양기를 돕는 것. 목극토가 있다. 그럼 음기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 목이 화를 생할 때는 목도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과 금은 양과 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양과 음으로 나눠줄 수 있다. 토 중에서는 또 무토는 양인데 기토는 음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때 가서 보시고요. 어쨌든 오행으로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수가 병이니까 수는 신장이나 부인과 병을 주관하는 바, 이명주는 월령이 매우 비정상이고 4, 5개월 만에 한 번 혹은 반년에 한 번 오는 경우도 다반사다. 개수가 극을 받는 것은 또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주근깨가 생기기에 상당히 용이하다. 그녀의 얼굴만 봐도 개수가 어느 월에 얕아지고 어느 월에 짙어지는지를 충분히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토가 기신이면 비만, 수가 기신이면 신장계통, 그 신장계통은 붓기고, 토가 기시면 비만이고, 이런 식으로. 토가 기신작용, 수가 기신작용을 해도 몸이 살쪄 보이는 건 똑같지만 원인은 다르다. 상관생제는 돈을 벌 야심이 매우 크며 선생이 분주한데 바쁠수록 돈을 많이 벌고 몸은 더 안 좋아진다. 이 팔자는 표준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목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만 하는 유형이다. 그녀에게 몸에 조리를 주하라고 하면서 이모년, 이민월에 신장 문제를 주의하라고 했는데 입춘 전후에 빠르게 비만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진짜로 그렇게 뭐 됐다 어쨌다 이런 거죠.
임오년 이민월. 수가 이제 응기하는 시기죠. 원국의 수가 쇠약한데 이때 유년에서 오면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의미의 희극입니다. 그냥 뭐 원국에 토가 있어서 뭐 유년이나 6월에서 오는 수를 극하는 것이 희극이 아니고 원국의 수가 약해야 되는 거죠. 토한테 제압을 당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내외 감응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외기에서 수가 오면 그것이 감응이 못 되고 오히려 내기인 왕한 토로부터 되치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회극입니다. 회극. 반극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승부상 한쪽이 이기는 쪽인데 반대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을 극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수극화 해서 수가 항상 이기는 건데 화가 이기는 경우, 금극목, 금이 이기지만 목이 이기는 경우, 이런 경우 반극이라고 하죠. 무호, 병진, 을묘, 기묘. 격신은 무토, 용신은 병화. 청용신은 기토를 제거하는 을목과 을목을 돕는 개수. 개수는 뭐 청용신은 아니죠. 사실은. 더군다나 무토가 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취할 때는 무병, 을만 취하고요. 개수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합은 불길하다. 갑인은 임오년을 볼까요? 갑인은 인묘진 목방을 이뤘습니다. 목이 혼잡하죠. 그러면 무토도 극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토가 극을 입는다. 이런 거잖아요. 묘진천, 희신간에 서로 배척하는 거니까 화토가 왕하고 수성이 손상, 수와 유관한 질병이죠. 부인과. 갑인은 갑목은 기신이고 무토를 극합니다. 기토를 합류하죠. 토성과 수성의 기신 성향, 열성인자, 유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 인목은 기신인데 목방을 형성한다. 무기토를 극하고 인후수는 화국. 똑같이 어떤 목과 토의 문제죠. 임오년 임수는 기신, 오화는 병화의 근은 희신 역할을 하지만 묘을목을 설하는 것, 또 기토를 생하는 것은 기신 역할이다. 이민월, 임수가 발동하고 인목이 발동한다. 대운, 간목과 유년 임수는 지지인목과 같이 무토 병화를 극하한다. 원국의 화토는 수성에 대한 반격으로 수성이 극설이 교과하고 극심한 고갈을 겪으니 수성 관련 문제가 신체상 나타난다. 앞에 비슷한 내용 설명드렸죠. 해극. 그 다음 팔자는 병호신축, 기축, 개유. 대운에서 토기가 가중되는 케이스입니다. 토기, 토의 기운이 가중되는 사례. 기토가 축월에 그리고 축일생이고 병오화가 와서 상생하니 기토는 불약하여 비만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다.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후에 27세를 넘어 대운이 무술로 바뀌면 대운 간지가 토가 와서 서로 도우니까 빠르게 살이 찐다. 정인이 합을 당하고 편제가 투간하니 이것은 크게 주의하지 않는다는 표시이고, 즉 그것이 살을 찌게 한다. 왜 편제가 투간한 것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라고 보는가. 기신병화 인성을 합하는 신금 식신을 설하는 계수 편제의 기신적 역할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금과 계수의 문제죠. 식신은 사고력, 주의력 이런 것들이죠. 식신에 대한 보호가 또는 손상이 있고 보호가 없다. 그것은 판단을 잘못할 것이다. 아까 크게 주의하지 않는다. 그런 것. 주어법을 보면 격신은 신금이고요. 용신은 기토, 청신은 병화입니다. 신강명인데 인성이 용신이면 비만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병신합, 신금합류, 병화합류. 비만은 체용 기토를 중심으로 본다. 무토가 혼잡하는 것을 제와 불가하면 살이 찐다. 무술대운이 응기한다. 무계합, 계수는 합류한다. 합류한 계수가 합류한 신금을 지속적으로 설하고 무토는 기토를 혼잡하여 기토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 식상과 토성의 어떤 기신적인 역할, 신체상의 문제를 보면 비만이 응하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무오기미 이무신해. 비만인자인 토화수, 토국수가 기신이면 비만. 붓기, 부인병 이런 거죠. 이 팔자는 화토가 왕하고 토가 무겁게 투간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토와 관련된 부분이죠. 임수가 미월에 출생, 지지에 2개의 오가 1개의 미를 생하고 천간은 무기가 투간하니 비만의 인자가 있다. 임수가 출간해서 무토에 극을 당하고 지지토가 해수를 극할 때 살이 찐다. 정운, 병운의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된다. 정운에 이미 발생했다. 언제일까를 우리가 추론해보다. 주보법으로 보면 미월에 오미합, 미토가 합류, 해미 목국으로 지지가 연결되고 천간 기토 또한 좌하 미로 연결. 어쨌거나 오미합이 있어서 기토가 격신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은 정화, 청용신은 간목, 희신은 임수. 이것도 정과 임이 동시에 만나면 불길하다. 정사운 임신년, 정과 임이 만났네요. 교통사고는 주의력의 문제이니 식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본다. 마침 목성 간목이 손상되거나 혼잡되는 경우로서 또 금목이 싸우는 경우, 아울러 임수가 무너지면 위기이다. 정화는 희신, 임년이 오면 임수 희신이 정화를 합주하여 신금을 제거하여 불가하다. 그러면 신금은 이때는 원국에서 해미목을 극하죠. 금과 목이 다투는 겁니다. 신금이 제거가 불가능하니 목을 극하여 목 식상을 보호하기가 불가하다.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인성은 뭐 우리가 다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인성은 우리가 보호처죠. 우리 보호장구, 보호기구, 그다음에 이동수단, 이런 의미가 있죠. 인성은 교통사고, 네. 그 다음 발자는 앞에서 본 발자죠. 앞에서 본 발자는 뒤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 팔자도 예제 57 7팔자죠. 앞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식신을 쓸 때는 에너지를 더해주는 것이고, 식신을 꺼리는 경우 에너지를 배출하는 것이죠. 식신 기능은 배출이니까, 그걸 쓸 때는 신약이니까 인성으로 에너지를 주입하고, 식신을 꺼리는 경우에는 식재로서 에너지를 배출한다. 이건 운동이죠. 그러니까 식신을 쓸 때는 에너지를 주입하는 거죠. 이 사례에서 인성이 있고 상관식신이 없어서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소화불량, 비만이죠. 오화는 십신은 재이고 신체 상태, 그러니까 재성으로 신체 상태를 보죠. 오행으로는 화니까 생명활력이죠. 토에 설기되니 생명활력이 높지 않으면 분명하다. 그래서 수에 관련된 신장, 화에 관련된 심장, 그다음에 토에 관련된 비장 기능이 좋지 않다. 본 명주는 먹는 것만 줄이는 것은 부정확한 살 빼기 방법이다. 인성 감축만 하면 되지 않는다. 실제상으로 명림의 의학이치에 근거하여 간장을 개선하고 신장을 조절하여 화해관계를 제고해야 한다. 생명활력을 제고한다. 오행화는 그 자체로서 활력의 의미가 있고요. 재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성한 활동을 의미하죠. 그것은 신체 상태, 오행은 활력,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밑에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앞에 중복된 부분입니다. 그 64도 앞에 58과 똑같은 팔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성기신은 운동성이 부족하다. 식재희신도 운동성 강화. 식상생재는 많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장이 좋지 않다. 다른 신체 상황은 좋다. 정화가 심장인데 축토 재를 생하니
육체 상태, 생명 활력은 상당히 높다. 명주의 살빼기 방법은 식상생재로서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이 해야 된다는 거죠. 비만성은 무토, 종재격인데요. 무토, 기신을 제어하는지 여부죠. 그래서 경금의 동태가 중요하다. 그러면 경금은 병화나 이런 것들이 극하는 것이죠. 호일명 선생의 비만을 논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맹파의 돈면 방법과 지극히 유사하다. 예를 들어서 57명국에서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이미 명주가 비만을 알 수 있다며 있다. 앞에 4개 대운이 모두 비만인자 플러스 인성인 토를 돕는다. 신약하면 인성은 용신이다. 주보에서도 비만은 채용신을 본다. 비만은 채용신의 관점. 비만을 논할 때 이론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호일명 선생의 비만을 논하는 방법은 좀 하자가 있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보법으로 공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행상으로 수화토, 생명의 활력, 토는 어떤 비만의 유전인자, 수는 붓기, 이런 거죠. 십신을 논하는 부분, 앞에 오행을 논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상관 식신은 먹는 것 혹은 운동이라고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다. 십신의 선천적 의미는 구체적인 팔자에 대입하기 전에 직접적이고 분명한 의미이며 후천적인 의미는 팔자의 배열을 경과한 후에 왕세의 강약을 거친 후 구체적 가지는 의미, 격신 대비죠. 그래서 우리가 선천 후천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행은 선천이고 십신은 후천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행을 가지고 선천 후천을 얘기할 수 있고요. 십신을 가지고 똑같이 선천과 후천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것과 이론의 어떤 그 정확한 그 확장, 유추 적용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오행은 선천이고 십신은 후천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선천, 후천을 오행으로도 나눌 수 있고 십신으로 나눌 수 있다. 주어법에서 우리가 비만을 논한 내용을 제가 따로 가져가서 붙여놨는데요. 초고에서는 이렇게 명리학 강의록, 주법법 상권 이렇게 해놨는데 신격용론 상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식상생재하면 먹는 것을 탐한다. 인성이 왕하면 심성이 잠자는 것을 좋아하니 나태의 인자죠. 역시 비만이다. 반대에 삐쩍 마른다. 이게 오행 특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는데 목화는 마르는 것, 금수는 비만. 이게 음이죠. 이것은 양. 그 사주팔자 내용을
설명한 것은 그 상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주로 중점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뭐 식상생재, 힘들어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 뭐 이런 신체 특징, 뭐 이런 것들 한번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팔자 같은 경우는 재운으로 가면서 인성이 왕한 연애. 여기서 지금 신강하죠. 재운으로 가면 신체상으로도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는데 인성이 왕한 년에 도리어 뚱뚱해져 버렸다. 원인은 명국에 겁재가 왕한데 병정화 재운에 신체상 희신이 상관을 설하는 것. 체가 희용이어도 왕하여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 그를 조절해야 체와 관련된 문제가 해소된다. 다만 인성, 상관, 재성이 모두 왕하여 보기 싫을 정도로 뚱뚱하진 않다. 운에서 인성, 겁재가 전화하고 희용인이 살이 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신체 특징 부분. 여기도 성정 이런 것 한번 참고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체 특징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대권 팔자 부분은 주보법 앞에 신격용론 거기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이 부분은 거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격용론 상권 신격용론에서는 급수법으로 우리가 그 급수법으로 판단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오행 유통으로 레벨을 보는 것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을 논하는 방법, 이것도 적천수에서 그 성정, 뭐 출신, 뭐 부모 쭉 논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주팔자를 논하는 사실은 순서죠. 그래서 성격을 어떻게 논한다. 편관, 상관, 그다음에 보신을 어떻게 응용한가. 여기서는 자, 여기 보신의 응용. 천수입변의 팔자가 틀림없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신이라는 책에 비춰보면 형편없는 조합으로 전혀 보호되지 않은 팔자다. 극단을 오간다. 행운에서 그분의 인생이 극단을 오갔죠. 충통도 하다가 다시 깜빵에도 가고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하고 그 역정이 좀 닮은 데가 있죠. 운을 보는 방법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앞에 신격용과는 좀 관점이 많이 달라서 설명한 내용 다르고 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견해를 비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왔네요. 명리학 강의로 학원이 아니고 얘도 고쳐야 되겠죠. 신격용론 학원이겠죠. 이등이는 지금 뒤에 여기 지금 신격용론에서의 팔자가 다르죠. 여기 나오고 있는 날짜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이가당진 개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근데 팔자가 부정확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이 얘기가 오히려 저는 제일 와 닿습니다. 임술생 팔자는 후선생은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후선생이 설명하고 있는 팔자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대권, 유명인, 이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생년월일을 알고 있는 그런 대권 주자나 유명인이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급수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깜이 되는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급수 계산도 주의해야 될 점이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이것은 12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상대적은 상대가 급수가 형편없으면 12급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운에서 급수를 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시급이 원국은 12급이 안 되지만 운에서 도와주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권주자나 유명인들은 자신이 들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은 사주라면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 또 풀이해놓은 걸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맞네 틀리네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5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